모든 생명체는 바다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있듯 물과 생명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인 무기질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것을 미네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다른 영양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네랄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미네랄에 대한 그 효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오은비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물이죠. 전문가가 권장하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마셔야 할 물은 2리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커피나 음료수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면서 2리터는커녕 그의 절반에 미치는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물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다양한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이 우리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미네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효능을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2070년 한강물이 마르고 초록식 물이 찾아보기 힘든 지구. 물이 귀해지면서 등급별로 물 배급이 시행되는 한 SF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물 부족 현상에 대해 자연이 주는 힌트가 늘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는 아직도 물에 대한 소중함과 물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민들은 물 대신 커피와 이온 음료, 카페인 혼합 음료를 많이 찾는데요. 물은 그저 목이 마르면 가끔 마셔주는 수분 섭취의 목적만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들은 일시적인 갈증만 해결할 뿐 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역할을 해주지는 못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지금 그 커피와 차를 보면 대부분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을 몸속에서 빼내는 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체내에 있는 수분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서 탈수가 된다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질병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균형 있게 수분을 좀 섭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 생각에는 미네랄,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은데요. 전문가들은 좋은 물일수록 미네랄 함유량이 높다고 얘기하는데요.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모든 질병은 한두 가지의 미네랄의 결핍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질병의 대부분은 미네랄 결핍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네랄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우리 체내에 미량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량으로 존재하지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생체 여러 기능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효소나 조효소 그런 작용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미네랄은 크게 나누어서 유기미네랄과 무기미네랄로 나누어지는데 유기미네랄은 대부분 음식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무기미네랄은 또 주사라든지 인위적으로 주입을 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무기미네랄이 함유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생체 내려가서 이온화가 되면서 어떤 생체작용의 효소 역할을 하는 것은 유기미네랄이 훨씬 더 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적절한 미네랄을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음식물 중에는 음료수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내 몸에 맞는 물을 찾는 것. 시중에 이러한 소비 관심이 생기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생수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미네랄 함량부터 맛과 성질,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 무라벨 생수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대한 취재를 이어나가던 중 최근 마시는 물을 바꾸고 실제로 건강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고창군. 올해 70이 된 김승환 씨는 3년 전 폐가 점점 굳어가는 폐섬유화증이 발견된 환자입니다. 그 병은 약이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 약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죠. 원래 손 다 놔버렸지. 이게 죽는다는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생겼는데 1년이란 시한부가 훨씬 지난 지금 평범한 나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데요. 매일 물 그래
그러니까 수시로 마셔요. 자주는 물은 먹어. 그냥 물 먹고 나서는 이제 19년도에 갔을 때하고 지금 갔을 때하고 똑같대요. 더 전진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전진만 안 된다는 게 나는 거죠. 이어서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광주광역시로 향했습니다. 인근 카페에서 만난 이옥자 씨와 김용구 씨.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네. 폐렴이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조직을 껴서 검사를 하니까 폐암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술도 못하고 뭐 치료하기도 그렇고 그래서는 물로 계속 먹었죠. 그러니까 그냥 물을 먹으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일반하고 똑같이 일도 하고 다 생활도 똑같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경화 상태를 앓고 있다는 김용구 씨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간경화 2기 말 3기 초 물은 좋은 거 먹어도 나쁜 것은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한 2-달 정도 넘어가니까 소변량도 이제 정상으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뭐 어디로 움직이더라도 조금 더 뭐냐면 빠르게 평소 마시던 물을 약 알칼리성 물로 바꾸고 중증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세 사람. 이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느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미네랄이 어떤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미네랄 복용은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왜 사람들이 그 미네랄을 많이 섭취하면 도움이 될까? 효소작용을 활성화시켜서 몸의 대사를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사람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웰빙 센스,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좀 가벼워진 것 같다. 그 전하고는 비교해서 뭔가는 달라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암 치료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치료의 효과를 가져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물의 맛과 성질, 사용법에 따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사람마다 건강과 수명이 각기 다른 가장 중요한 원인을 마시는 물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물의 종류를 32가지로 분류하였고 본초학의 최고 서적인 본초 강목에서도 물의 종류를 20여 가지로 분류하여 여러 질환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물의 종류를 좀 더 분석해보면 현재 생수로 사용하는 광천수나 프리미엄급 생수인 용천수, 정제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술적인 면은 제외해야겠지만 선인들이 물의 종류를 다양화해서 음용수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에 사용한 것은 물의 중요성과 치료 효과를 인지한 그들의 지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짚어보죠. 전문가들은 미네랄 함유량이 많고 체내에서 이산화탄소와 독성물질과 만나도 환원이 잘 되고 수소 이온 농도 7.4에 근접한 천연 약 알칼리성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5대 장수촌으로 알려진 독일 노르데나우어, 프랑스 루르드, 에콰도르 빌카밤바, 멕시코 트라코테, 그리고 파키스탄의 훈자. 이 지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00세 이상으로 5개 도시 모두 수소 이온 농도 7.4에 근접한 천연 약 알칼리성 물을 생산하는 장소로 유명하죠. 제작진은 때마침 인근에 천연 약 알칼리성 물을 생산하는 생수 공장이 있다고 해서 천연 약 알칼리성 물에 대한 추가 조사 실험을 요청했습니다. 이곳에서 천연 약 알칼리성 생수가 생산된다는 것인데요. 천연 미네랄은 거르지 않고 유해 물질만 깨끗하게 정화해서 추출하는 천연 약 알칼리성 물. 사람이 먹는 물인 만큼 전 과정 대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위생과 효율성을 챙긴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물이 정말 미네랄이 풍부한 약 알칼리성 물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은 간단하면서도 체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 차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했다는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많다는 것은 혹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전기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만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 밝기를 보시면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밝을수록 미네랄이 많다는 뜻인 많다라고 거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보신 것처럼 불은 들어오지 아예 않습니다.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비워터 같은 경우는 지금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안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불 밝기가 다른 게 보이시죠? 지금 보신 것처럼 미네랄이 풍부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 육안으로 제가 확인해 드렸고요.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네. 게 어떤 거죠? 그러면 이거는 BTB 지시약인데요.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를 나타내는 표준 시약입니다. 제가 15방울 정도 떨어뜨려 볼게요. 중성 7.0을 기준해서 약산성, 산성으로 가고요. 약알칼리, 알칼리성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5개의 물을 보시면 이 2개의 물은 약알칼리성을 좀 띠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물은 완전 산성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수돗물도 마찬가지 약간 중성에 좀 기준하는데요. 이 물을 먹었을 때 이 물이 그대로 약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서 네. 약알칼리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게 하면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5개의 물 중 3개가 산성에 가까운 노란색으로 바뀌고 하나는 중성, 하나는 여전히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다시 약알칼리성 물을 넣었더니 푸른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좋은 물일수록 입자가 작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데요. 일반 생수에 비해 약알칼리성 물은 한눈에 봐도 입자가 작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확인됩니다. 이렇게 물속의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환원되고 반응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나니 더욱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하루 올바른 물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사실은 그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요. 또 너무 많이 섭취해도 심장이나 이런 데 이제 부담을 가져와서 제대로 이 순환을 못하는 환자한테는 몸에 부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양이 좋은데 그 적절한 양이 얼마일까 하는 것은 하루에 섭취량이 대개 한 1.5에서 2리터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에서 자기의 신장 기능이나 몸의 대사, 배설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는데 그건 사실은 조금씩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물에 대해 취재를 하게 되면서 광주광역시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커피나 음료는 절대로 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건강에 굉장히 좋은 우리의 물, 그래도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면은 더욱더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포터 오은비였습니다.